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죠.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 또 전라북도 관계자의 출연을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모두 고사를 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찔끔찔끔 관련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슬금슬금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새만금에다가 대형 태양광 사업하는 거 잘하는 사업인지 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30년 이상 학수고대한 이 사업, 투명하게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토론을 시작할 텐데 먼저 새만금의 태양광 조성하는 사업,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의 미래의 에너지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생각해 놓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태양광을 과연 새만금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 문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텐데, 최현성 교수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그 대통령께서 3020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20년까지, 예, 2030년까지 이제 예. 20%를 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전 뭐 아마 국민들 대부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만금이 원래 없던 계획을 급격하게 수정하면서 이 계획의 어떤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전체 크기가 4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호수가 118이고요. 그 다음에 매립지가 291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생에너지 단지로 발표한 것이 3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걸 매립지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전체 1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산업 연구 용지가 41.7, 그 다음에 관광 레저 용지가 36.8, 환경 생태 용지가 42.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새만금 우리가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이런 급작스러운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군산에 오셔서 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대로라면은 새만금의 그 종합발전 계획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먼저 새만금 종합발전 계획이 과연 그러면 이 상태로 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부터 먼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뭐 올 연말부터 빨리 공사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새만금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 도민들이 되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하다가는 결국 새만금이 그동안에 수차례 계획이 변경됐는데 천덕꾸러기 신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를 기준으로 보면 매립지의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태양광으로 덮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전 계획에 반영도 않고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은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십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는 또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대해서는 뭐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조성되는 대단위 지역이 새만금이
적합한 것이냐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새만금 기본 계획이 수정을 안 하고 이 단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우리 시골에서 농민들이 생각하면 1200평짜리 논 만필지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 넓이거든요. 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넓은 단지가 새만금에 어느 턱 뛰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새만금 기본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지금까지도 역시 뭐 새만금 기본 계획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될 때마다 뭐 진정한 정부에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기본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이걸 들어올 수가 없고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새만금 개발 계획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새만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정립을 해놓고 그리고 단지 조성을 계획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 계획인 것이니까 중간에 가다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본 계획이든지 종합 계획을 변경해서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기본 계획을 새만금 태양광을 집어넣는 게 과연 올바른 내용이냐 이게 그 핵심인 것 같은데 계획만 변경된다면 그러면 상관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좀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새만금이 안고 있는 지금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수질 개선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5년마다 새만금 호수 수질을 정부에서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목표치로 세운 수질은 3급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급수, 6급수입니다. 최근에 그 새만금 시민생태조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질과 그 토양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썩을 수 없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정부에서 수질 개선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담수 그대로 놓고 지금처럼 수질 개선을 할 거냐 아니면 해수 유통을 해서 수질 개선을 할 거냐라고는 결정이 서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새만금에 관한 모든 계획은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그 계획 이전에 여러 사업들을 집어넣고 또 변경을 한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질 문제와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밀어넣고요. 제가 좀 지금 꺼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정의를 내린다면 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현성 교수님께서는 희생물이라고 좀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긴 해야 되겠고 새만금은 빈 땅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밀어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도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이건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30년 동안 추진하면서 거기서 얻게 될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얻는 그런 사업인 것인가 라는 것이 일단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쳐지는 대목인데 권태웅 위원장님 또는 주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만금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에서 보통 M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MP에 따르면 내년까지가 그 기본 계획 1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까지 매립을 72% 정도 계획의 72% 정도 하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근데 현재 완공된 게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새만금 기본 계획은 계획 자체가 실패한 계획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그 매립과 별도로 내년까지가 3급 담수화, 새만금으로 3급 담수화하는 그 2단계 수질 개선 계획의 종료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4급수에서 6급수 정도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 계획 전체가 이미 실패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언급 없이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이 잘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재생에너지를 결합을 시켜도 이게 혼란스러울 텐데 기존의 계획이 이미 실패하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오히려 또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병행할 수 있다. 기존의 기본 계획도 하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20년만 하고 나중에 기본 계획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이 경제적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군산 경제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뭔가 좀 산업 전환의 계기가 필요한데 저는 이런 산업 전환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게 이 에너지 전환이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에너지 전환이 이 새만금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산업 전환과 군산의 경제 문제까지도 연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근데 기존의 새만금 기본 계획이 실패하고 있는데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도 이 재생에너지 계획이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부나 지자체나 이 정치권이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막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새만금 계획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 재생에너지 계획이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위험이나 결과에 노출된다면 이제는 사실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새만금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했다가 얻는 것이 둘 다 좀 도민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된다. 예.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시작은 일단 해수유통입니다. 왜냐하면 해수유통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지금 수상태양광이 대략 한 70% 되는데 전체 계획에 그 수상태양광의 설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들이 큰 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평화당의 논평 중에 하나가 고작 태양광이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냥 이건 새만금에 대해 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기대와 크게 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나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대표께서는 그렇게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는 것이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혹시 하시니까? 물론 부가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새만금의 태양광을 하고 싶은 대기업들 중에 이미 군산시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20억을 투자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군산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 발표를 군산시장님한테 금주 또는 차주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저희 또한 새만금 그 투자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사업체를 차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고용한 상태고요. 그렇게 군산시로 지금 하나둘씩 내려온 기업들이 20여 기업이 넘습니다. 예. 다만 정부 시책과 발표 등을 대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스터디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새만금청이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도 하고 공장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태양광 업체들이 가지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부가가치가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 도민들이 바라는 일종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산업이냐. 또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처럼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막대한 고용도 창출을 해내고 이런 산업이냐. 단순한 혹시 발전 산업만 들어서고 옆에 조그마한 기업 단지가 좀 연구 단지가 들어서는 그 정도에 혹시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좀 고작 태양광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다른 동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울산시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해서 울산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가을에 군산에 오셔가지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를 하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울산에 가셔가지고 새만금 울산에 가셔서 신에너지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수소에너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 가셔서는 수소에너지 계획을 발표를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는 거기에 호응하는 답으로 수소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인 메카로 울산 만들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울산 시내에는 6만 7천 대 다니도록 하겠다. 올해부터 벌써 충전소 막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수소를 새만금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태양광을 울산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맙겠냐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새만금 시작하실 때 아시다시피 상하이 푸동지구를 모델로 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또 텐진 비나이 신구 또 모델로 한다고. 그다음에 두바이를 모델로 한다. 암스테르담 모델로 한다. 결국은 13%를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저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이 수명이 되게 20년 본다라고 하면 20년 정도의 용지 계획이 특별한 게 지금 없을 것 같으니 우선은 최대한 활용하자. 이게 경제적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시기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새만금이 뭐라 할까요? 그 내용을 채우는 내용에 있어서 갈팡질팡, 뭐 오락가락, 뒤죽박죽, 뭐 그런 식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면 아마 그것도 환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응이 좀 미지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정부와 사업자들 외에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끔 지인들로부터 뭐 태양광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데요. 뭐 제가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나도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 말로 제가 대답을 하는데요. 일거리를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뭐 시설 기관 일자리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군산시장님은 투자를 하면 15% 정도의 수익금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홍보도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1만 2천 평 중에서 약 100만 평이라도 그냥 온전히 떼어서 군산시로 넘겨주면 군산 시민들의 투자를 받아서 군산 시민 주식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시설부터 해가지고 전기 판매까지 다 해서 그 이득금을 군산 경제에 보탬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런 뭐 합의가 되는 사항이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15%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많은 투자자들이나 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새만금 개발청장께서 그 군산시청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 공식적으로 그 내놓은 이득금 6%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투자를 하려면 이제 시민들이 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PF 방식의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평균 한 3% 정도 나겠습니다. 3%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6% 이익을 받는 사업이 과연 그렇게 돈을 버는 사업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기대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6% 새만금 개발청에서 6% 얘기한 건 채권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률 6에서 7% 정도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PF 이자율이나 이것과 별도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수익률 그다음에 다양한 자본 구성 방식 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이 도민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새만금청, 전라북도, 군산시의 생각이 다 달라요. 현재까지는 그걸 제대로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토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0% 주민 자본으로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서 군산시가 아예 독자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새만금청이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본에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 있으면
타인 자본 쪽에 좀 채권 방식의 참여를 주민들이 하면 그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발전 사업 모델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참여 방식인지 예. 이 문제는 저는 충분히 토론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해서 말 그대로 정부가 발표한 건 20년 한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수소를 얘기하고 울산에 태양광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쪽에 태양광 그 발표한 게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더 걸맞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하는 건 사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태양광 발전 사업만 20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새만금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도 매우 단기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혜적 발표에 그칠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것 때문에 에너지 전환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알리백이라고 어떤 제품에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에너지를 썼는가. 예. 그 재생에너지를 100%로 쓴 제품을 앞으로 더 선호하고 이게 앞으로 무역 장벽 또는 무역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생에너지 문제는 현재의 환경적 기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경제적 문제이고 무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 발전 단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클러스터 형성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현재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수급 체계가 연결이 되려면 저장 장치가 중간에 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차원의 제가 볼 때는 수소 경제 체제 전반의 어떤 여러 가지 근거를 저는 새만금에서 만들어 나가는 정도의 전략적 접근. 예. 이것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함께 고민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좀 그 굉장히 많이 넓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군산 시민 한 사람은 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투자를 유도를 했든 신민에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를 한 것이 적자하지 않고 이득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이익금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가는 값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오식도에 있는 OCI SE에서 그 원래는 뭐 그 집단 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졌지만 지금 공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우선 생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에 팔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전기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한 100원 정도에 팔면 현상 유지가 된다 그래요, 발전소가. 예. 그런데 그게 매일 시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전력거래소 사가는 등이 60원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이나 무엇을 통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질수록 그 단가는 싸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더욱더 경제적 이득은 예.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권태용 위원장님께 꺼내셔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주민 상생 방안의 이제 일종인데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그 목소리가 나오기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채권을 주민들이 사게 되면 채권 방식, 펀드 방식, 펀드 방식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건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없습니다. 채권 방식이나 이런 또 뭐 협동조합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확실한 그 소득을 만족할 만한 소득을 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군장국가공단 그 저류지에 예. 18.7메가 정도 현재 수상태양광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실제로 수익률에 대해 토론을 해봤어요. 예. 수상태양광 수익률은 충분합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현재 대기업들이나 여러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판단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냐. 예.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역채라든지 여러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을 왜 돈을 대출합니까? 근데
수익률은 분명히 난다. 예. 나는데 어느 정도 수익률이냐. 예. 그리고 어떻게 이 자본 구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민들의 가장 이득이 되느냐. 예.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당장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또 김제, 부안 다 참여하는 이제 민관협의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실은 어떤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자본 구성을 하는 게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또는 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사실은 논쟁을 시작할 거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을 비롯해서 그쪽 재생에너지 사업팀 전체 다 내려옵니다. 전라북도에. 예. 그래서 함께 지금 서울시가 어쨌든 그 사업들을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법적, 제도적 또 자본 구성 수익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만 놓고 보면 이것은 되는 사업이다. 필요한 사업이고 수익이 되는 사업이다. 예. 라는 건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이 차이가 예, 있을 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지금 그렇습니다.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그게 오늘 전라북도나 새만금청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뭐냐면 실제 그게 굉장히 논쟁적이고 또 어떤 모델을 제시했을 때 여러 가지 반론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불가피한데 예. 그게 충분히 아직은 서로 좀 토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컸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그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통 이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육상 그 수상에 따라 또 매우 다르고요. 다르니까? 또 어떤 예. 위치에 따라서 또 자본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그 전기값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주연 대표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예. 아니, 저는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그 들어가는 금액을 전체 대출받아 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역 주민이 일정 지분을 참여를 하고 예. 그에 따른 대주단에서 펀딩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같은 매개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채권 방식이 그래서 논의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햇빛 펀드를 통해서 예. 서울시도 그 충분히 그 지역 주민한테 그 소득 보장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펀딩을 조성을 하면 그 펀딩을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관리하는 채권단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이 모든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10% 15%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복잡한데 예, 이게 예. 기본적으로 수익은 충분히 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여쭤봤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주민 참여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업종 자체가 전라북도의 산업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그 산업의 정체를 가진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초에 투자 결정을 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하필이면은 그 민평당의 그 모 예. 의원을 만나서 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십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 그분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사일에 전라북도에서 직접 투자 자본 6조, 간접 투자 자본 4조, 풍력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10조 이상의 사업이 장이 펼쳐진 일이 없었다. 예. 이런 장이 펼쳐지면 당연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걸 왜 마다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의 큰 뜻이긴 하지만 이러한 장을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잘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큰 일이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관련 사업,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나 민평당에서 특히 이제 이 새만금
또 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저는 민주당과 민평당이 그동안의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실은 방조해 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하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갔습니다만은 태양광 발전 사업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태양광 3기가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률을 10%를 잡더라도 6조 투자에 매년 6천억 정도의 수익이에요. 예. 근데 현재 우리 바다를 막아서 이 수산업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으로서는 수산업 피해가 기존의 새만금을 막지 않았을 때 비해서 연간 1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해수유통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 태양광 사업 전체의 수익률 이상의 복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새만금 사업과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예. 아까 여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현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다에 이제 수상 태양광을 놓으면 그 썰물 밀물에 따라서 패널이 이제 위아래로 예. 이제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 수면 1.5m에서 평균 수면 마이너스 1.5m에서 마이너스 2m 사이. 그러니까 50cm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썰물 때만 물을 빼기 때문에 예. 낮에. 근데 만약에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얘기, 커지겠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예. 이런 기술적 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연관되어 예.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최인성 교수님께 가는 기회 드리죠. 예.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아까 10조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보면요. 새만금에 그동안에 매립하느라고 10조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예. 환경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 합치면 10조 이상 투자됐어요. 대부분 대기업들한테는 이익이 갔지만은 그 이후에 이게 도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오느냐. 자, 이런 사례를 보죠. 지금 현재 군산 산업단지에는 5만 평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있습니다. 예. 중국의 CMPV라는 회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에너지에서 ESS를 이제 건설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건설할 때만 잠깐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요 경비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이제 기업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주 대표님 하시는 이런 기업들에서는 당연히 투자해서 이익을 회수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는 20년 동안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투자대 수익을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매립지를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여기서 태양광 발전해서 이익을 가져가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엄청나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예전에 수산업을 전부 황폐화시키고 그다음에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해서 그런 거에 의한 감세 효과는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경제적 이익만 따진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대안이 뭐냐? 예. 20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기업이 입주 안 할 텐데 뭘 할 수 있냐? 그건 이제 그건 충분히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이게 정부에서 새만금에 무슨 큰恩전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시도했는데 문제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다만 단기적인 처방으로서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지역에는 그래도 이만큼의 이익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일부의 제조업도 유치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뭐 어마어마하게 새만금을 갖다가 상점벽해시키는 것처럼 또다시 제2의 푸동, 제2의 뭐 두바이, 암스테르담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 지금 새만금의 그 태양광이 놓여지는 위치가 보통 한 대략 한 6군데 위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를 이곳은 어차피 개발 수요가 낮고 뭐 항공기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까지 계속 쓸모가 좀 낮은 땅이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도 해서 수익을 올려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걸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다들 보십니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 잘 이해할 수 있게 보면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부지가 지금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1번 부지군요. 부지고요. 예. 1번 부지 육상 태양광입니다.
2번, 3번, 4번인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수상태양광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걸 2022년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전체 한 3기가 중에 0.3기가는 이제 농어촌 쪽에서 이쪽에 이제 일부 방조제나 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육상태양광하고 수상태양광이 또 조건이 달라요. 근데 이 수상태양광의 2번, 3번, 4번을 정부에서는 뭐냐면 이쪽에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끄럽고, 그다음에 개발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하고 나머지 개발 먼저 하고 20년 뒤에 싹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전체 사업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를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지금 조건이 고정돼 있는 거냐,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안에 계속 지금 그 새만금 담수, 상급 담수인데 내년에 이거 해수유통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수위가 벌써 달라져요. 현재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0cm 수위가 달라지면 실제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태양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내년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관협의 논의가 되겠지만 2번, 3번, 4번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수유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와 연동해서 정확하게 이 새만금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을 위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부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새만금 전체 문제가 이렇게 연동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질이 잘 개선이 돼서 해수유통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 지역, 금방 말씀하셨던 그 가리키는 그 지역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것은 어차피 개발 수요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것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가 조금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은 나눠서 생각을 하시게요. 그렇죠. 복잡하니까.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애초에 그 육상이 아닙니다. 계속 토지, 평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땅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상태양광이라는 부분은 그 수면 위에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부 전체 새만금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빠른 속도로 원래 목표대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본의 문제였고 정부 지원금의 문제였고 돈이 없으니 설치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계획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 계획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정된 이 세 곳의 수상 부위는 육상화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투여된다라는 그런 결과치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전북도민이 이 태양광을 수용함으로써 뭔가 큰 일을 한번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그 후에 다시 육상화하는 플랜대로 가면 충분히 전체적인 새만금을 목표한 시점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새만금청의 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20년 동안 그곳은 내륙화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20년 동안 깔아놓으면 매립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리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새만금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간척 사업에서 매립 사업으로 바뀔 때부터 매립토 확보를 위한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의 매립토를 얼마의 돈을 가져다가 매립할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들어온 매립토가 군장항로 준설토입니다. 그걸 가지고 산단을 만들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15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들어온 양은 뭐 지금 농촌보다 연락하면 그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도민들을 최소한 도민들을 상대로 완전히 계속 거짓말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립토 확보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확보했다고는 방안이 장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미 썩어서 다 못 쓰게 된 그 아까 호수 그거를 다시 바닥을 준설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양쪽에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하는데 지금 이 속도로 해도 산업단지만 만드는 데도 10년이 걸리고요. 새만금 개발이 완전히 매립이 끝나려면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거기는 어차피 뭐 좀
또 천천히 해도 되는 땅이다. 뭐 항공기 소음이 예상되는 땅이다. 그러면 이것이 3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계획인데 그때는 군산 공항이 거기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논리들이 예. 우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정말 도민들이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지금도 전라북도 얘기를 들어보면 담소화 이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더 잘하잖아요. 내년에 수질 조사를 해도 5, 6급 수서 더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예. 여전히 해수유통에 대한 생각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된다면 새만금은 완전히 재앙이 되는 거죠. 예. 그 물 자체가 쓸 수가 없는 물인데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수상 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면 결국은 알겠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최소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한다고 해도 일단은 내년까지 기다려서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예. 이 계획들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이게 지금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이 담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지금 계속 지적되는 얘기인데 정부하고 지금 전북도가 지금 이 얘기를 수용을 않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해수유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내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빨리 판단해야 돼요. 빨리 판단해서 이게 과연 해수유통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막아서 돈 들여가지고 이걸 담소 3급 담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예. 이 판단을 해야 재생에너지 사업 문제도 이 시기적으로 충돌 없이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우리 송환진 지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못 갈 길은 못 갈 길이다. 응? 그래서 해수유통 문제를 빨리 책임 있게 문제 제기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해수유통 안 하고도 사업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앞으로 될 가능성이 없고. 예.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예. 꼭 해수유통 문제를 먼저 좀 책임 있게 다루고 판단하고 나서 그럼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가 돼야 예. 부지 문제 또 이제 향후에 사업 진행 과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JTB에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문제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수유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주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재생에너지 문제인데 예. 재생에너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 태양광 발전 사업만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는 너무 한시적이고 그 도민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미래적이고 장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향후에 그 에너지 전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품들에는 향후에는 알리백이라는 조건이 붙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우리가 수입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얼마 더 내.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사실 무역에서 큰 장벽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새만금처럼 이렇게 2기가 이상의 대규모, 현재 3기가죠. 이 대규모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그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예.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새만금에 현재 기 매립돼 있는 그 매립지를 알백 직접 단지,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로 상품을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연관된 산업효과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도민들이 예. 유리하게 될 거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짤막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다루겠다고 얘기했던 새만금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주연 대표께 이건 궁금한 내용이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아마 수질을 한번 측정하게 될 거고 조만간에 해수유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늦어도 내년에 만약에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바닷물이 드나들고 파고의 차도 심해질 것이고 또 염분의 농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해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시와호에 수자원공사와 함께 샘플로 설치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2년간 연구 조사를 수자원공사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와호는 국내 최초의 조력 발전소로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 유통을 매번 맥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 유통 결정 부분은 이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저희가 또 납품한 다른 현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마찬가지로 40m의 그 수위차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제시했고 예. 거기 설치를 해서 그 함께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3m든 4m든 예. 제시된 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예. 게 저희 쪽의 입장입니다. 예. 해수유통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아니, 말씀이시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수위가 변하더라도 조건만 주어지면 예. 그 조건에 맞춰서 다 설계해서 시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실제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위 아래로 예를 들어 3m까지 또는 위 아래로 뭐 10m까지 이렇게 수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설계 비용이나 설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근데 그러나 비용 투입 때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얻느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조건 문제가 확정이 돼야 예.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수위가 50cm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어떤 해수유통이냐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다시 말해 현재 신시 가력 배수 관문 현재 540m인데 그것만 열어놓을 거냐. 예. 예를 들어 24시간 개방할 거냐. 아니면 현재 마이너스 1.5m는 지키기 위해서 밀물 때는 좀 막아놓고 썰물 때는 확 열 거냐. 예. 또는 지금 그 배수 관문만 여는 걸로 해서 안 되니까 군산 쪽에 사후방조제 거기를 일부 터서 거기를 또 배수 관문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수유통을 할 거냐. 예. 여기에 따라서 수위의 조절 계획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조건을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런 조건을 확정해주면 거기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두 번째로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수산업 얘기를 했지만 수산업 피해가 매년 한 1조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짤막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지 문제인데 진짜 수산업 문제만 생각하면 어떤 데 설치를 하는 게 이 수산업이나 이런 피해에 가장 보건하는 데 유리할 건가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갯벌 보건이나 환경 보건도 연관이 있는 문제지만 정부에서 이 그 공사를 그 고민하면서 이 전체 부지를 다 따져봤어요. 이를테면 요 앞쪽도 전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하는 부지는 사업하는 부지 때문에 사실은 이 부지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민간 쪽에서 토론을 쭉 해보기에는 이 부지만 가능한 게 아니다. 이를테면 요 방조제를 따라서 요 안쪽도 가능한 거예요. 이를테면.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부지 대안은 충분히 있다. 예. 하지만 이것도 향후에 새만금 기본 계획의 여러 가지 변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직시하고 토론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새만금 기본 계획의 변경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의 조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질 문제 때문에 새만금을 어쩔 수 없이 해수 유통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해놓고 나서 그렇죠. 태양광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라는 것이 주장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최현성 교수님께 여쭈고 토론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권동희 위원장님께서 단순히 뭐 태양광의 발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뭐 일종의 메카라고 할까요? 뭐 연관 산업들을 정부에서는 뭐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산업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 뭐 부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뭐 테마파크 같은 거 생길 때도 그런 장밋빛 얘기는 과거에도 있어서 과연 이걸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금 뭐 이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국가 이제 종합연구실정단지도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성능평가센터도 들어오고 융합시험 인정평가센터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안 방패장 실패 이후로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안에 이미 신재생 에너지 R&D 센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은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유사한 걸 갖다 이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정부에서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썩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100개 기업, 그다음에 10만 명의 고용 효과 이게 이제 제대로 검증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좀
의문이 많이 있고요. 예. 지금 권태웅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좀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예. 충분히 먼저 따질 걸 따지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단순한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아니고 뭐 클러스터라고 해서 연구 시설도 있고 기업도 들어서고 뭐 실증 단지도 들어서고 하는 그런 태양광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건데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라는 신뢰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30초씩만 말씀하신다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대준 위원장님. 그 뭐 권태웅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계획은 해수유통 결정 여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현 대표님.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태양광 그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짓고 공장을 짓기 위한 그 논의 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지 태양광만 하고 빠지려고 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만금청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공장 유치를 요청을 했고요. 기업들이 그에 호응해서 이제는 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100개 기업을 자기네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이미 나온 상태고요. 예. 그런 논의가 이제 거의 MOU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그러한 대기업들의 호응이 기존에는 없었고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그런 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그 기업들이 짤막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태양광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기업들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을 보유를 하고요. 아까 말씀 연관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은 벤처 센터를 짓고 100개 자기네 벤처 지원센터에 자기네가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들이 여기 와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이런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연관 기업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예, 군산에는 지금 태양광 투자 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올 2월 달에는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태양광 투자에 유의하라는 보도 자료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군산 지역은 태양광 떴다방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정부에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며칠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전면 수정 아니면 전면 취소됐을 때 기업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손해가 없이 군산 전북 지역에 착실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부지 선정은 정확하게 잘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권태웅 위원장님 30초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매립 속도전을 이대로 하겠다. 이 계획 취소해야 됩니다. 기존의 매립지를 잘 활용하고 새만금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 문제는 그거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최근 이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9대9 동수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토론들이 있을 겁니다. 좀 넓은 토론을 정말 솔직하게 하는 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이러한 사업으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만금 사업 30년이나 됐는데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서 태양광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갈팡질팡하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국에서 여러 패널들의 말씀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 기회를 충분히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죠. 고맙습니다.